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아무래도 이번 주 증시는 보합권에서 놀 것 같고 은행주는 상승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추매에 들어갔다고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새벽에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은행주를 들어갔다는 말에 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니더라도 BNKU에 대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BNKU가 결국 어제 프리장부터 나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으로 시작을 했죠. 어제 장 초반 꽤 많이 올랐을 때 지난주에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 알아서 잘 하시라는 말씀을 실시간으로 멤버십 회원분들께 드렸고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꽤 되실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유와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 아무래도 그동안 증시 돌아가는 상황이나 특히 어제 장 상황을 봤을 때 은행 관련한 중요 문서들이 자꾸 사전에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제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TMF 투자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제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고용보고서를 소화하는 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프리장에서부터 나스닥은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실업률이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이라는 것이 증시에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결국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약해지게 됐고 거기에 애플의 맥북 판매량이 40%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이번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엔 3월 중순부터 터진 은행발 악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고용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번 3월 고용보고서가 5월 FOMC 이전에 연준이 볼 수 있는 마지막 고용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4월 고용보고서라도 확인하고 FOMC가 열리면 좀 나을 텐데 고용보고서 발표 타이밍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번 5월 FOMC 때 25bp 인상 확률이 더욱더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실업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전히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이 너무 좋긴 하지만 일자리 수가 급감하는 날도 머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요. 연준에서 발표한 상업은행들의 대차 대조표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의 은행발 대형 이슈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한 고용보고서보다 이걸 훨씬 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3월 29일까지 2주 동안 미국 상업은행들의 대출이 1,05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건 역사상 최고 수치로 감소한 거거든요. 연준이 상업은행 대차 대조표 조사를 시작한 1973년 이후로 가장 크게 감소를 한 겁니다. 특히 25대 대형은행에서 235억 달러가 감소했고 중소은행에서 736억 달러가 감소를 했고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은행들에서 75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엔 은행들이 본인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워낙 급하다 보니까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대출을 확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중소형 은행들 쪽에서 많이 줄였죠. 이렇게 되면 현금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게 한 달 한 달 아슬아슬하게 회사가 운영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곳들을 보면 이게 그래도 나름 회사인데 수익을 내기 위해 이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차마 망하게 할 수는 없어서 진짜 그저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저 현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건지 애매한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회사들 입장에선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보면 고연봉자들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해고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중소기업들 쪽에서 해고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실업률도 잘 안 떨어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되면 중소기업들 쪽에서도 해고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때 1%까지도 떨어지며 하락으로 끝나나 싶었던 나스닥 증시가 갑자기 급 반등한 이유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상업은행들의 대차대조표 말고도 또 연방주택대부은행의 대차대조표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연방주택대부은행은 이번에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다 보니까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들로부터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받고 엄청난 양의 돈을 빌려주던 기관인데요. 이곳의 대차대조표 통계가 나왔는데 3월 마지막 주 상황을 보니까요. 연방주택대부은행에서 은행들에게 빌려준 돈이 370억 달러로 이게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이게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3,040억 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이땐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했죠. 이때만 해도 막 뱅크런 사태가 곳곳에서 터지니 많이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갈수록 저렇게 대출이 줄고 있다는 건 은행들이 뱅크런 위기로부터 급격히 안정화돼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 위기가 이젠 완전히 끝나가나 하는 기대감에 증시가 안심하고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정보가 사전에 미리 유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실 어제 은행주들의 초반부터의 상승이라는 게 물론 뭐 지난주 블라드
라가르드 여는 총재의 은행들 튼튼하다는 발언과 더불어서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3일 만에 말 바꾸면서 은행 위기 끝이 보인다고 한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보다 확실히 강하게 상승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채권이 저 정도로 강하게 하락했으면 은행주들도 적당히 보합권이라면 모를까 그 정도로까지 상승할 건 아니었거든요. 한때 BNKU 기준으로 막 4% 정도까지도 올라갔으니까요. 아니 왜냐면 결국 지금의 은행권들의 위기라는 게 연준이 무리하게 금리 인상하고 미국 채권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서 벌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채권이 어제는 시작부터 그렇게까지 폭락했는데 은행주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상승세를 탔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저 연방주택 대부분은 은행의 대차대조표가 공개됐을 때는 정작 그렇게까지 큰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 나스닥은 하락폭을 전부 말아올리면서 강하게 회복을 했는데 은행주들은 그냥 뭐 적당히 좋았던 분위기 계속 유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은행주들에게 투자된 자금은 이미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과 세력들은 이미 알고 미리 돈을 투입을 해뒀던 거죠. 물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채권 가격이 급격히 폭락을 했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전 이거 중국 쪽의 대량 매도도 터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발표했을 때도 채권 시장은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고용보고서 나온 거 보고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그 하락폭이 이어졌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워낙 단기간에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 보니 차익 실현 매물들도 쏟아졌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걸 감안해도 너무 과하게 떨어졌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중국 쪽의 뉴스 하나가 굉장히 거슬리는 게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시장 살리기 정책을 펼치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상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테크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막 하루에 200%가 넘게 오른 중국 주식도 있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중국은 국가가 이것저것 간섭하는 게 워낙 심한 국가다 보니까 상장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공모가 가격 제한도 풀어주고 상장 후 거래 첫날 상승폭 제한도 있었는데 이것도 풀어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얼핏 들으면 호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왜 갑자기 저런 정책을 펼치지? 중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요즘 안 좋나?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을 급하게 수혈할 필요가 있어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친시장 정책을 발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현재 중국 정부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 되고, 이렇게 되면 충분히 미국채 대량 매도를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모든 시나리오가 엮여서 어제 채권 가격은 그렇게 급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즘 중국의 경제 상황이 뭔가 심상치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어제와 같이 예상을 뛰어넘는 큰 하락이 몇 차례 더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한다면 TMF 추매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TMF 추가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맨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조이킴님 맥도날드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브라이언 제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백곰씨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임채영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강현희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MSC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윤진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동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존한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하트뿅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장유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기키캣님 스타벅스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카리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JP모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해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이방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비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선두타자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펀처카운터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시그널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쭈니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석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물축합채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상효님 코카콜라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까치리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라미라미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수잔나님 스타벅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제가 조회수에 신경 쓰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이런저런 시장 상황에 대해 말하는 영상들을 보실 수 있고요. 스타벅스 멤버십 이상부터는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올리는 글들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한 시간
않네요. 제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장기 투자 성공을 위한 멘탈 케어 영상 제작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